안녕하세요. 오세진 권사입니다. 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초반 법 규정들은요. 출제 빈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암기에 특히 신경 써 주시고요. 이 법문의 구성, 이런 이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3조는요.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씩. 그래서 특히 이 법문을 완벽하게 외우시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 그리고 일반 재산, 물품이 아닌 재산.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법 규정이. 1번부터 보겠습니다.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수입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장치가 됩니다.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어서 우리 내국 물품으로 우리 전환이 될 텐데요. 그 물품에 대해서 다른 조세, 또 그 밖에 공과금, 이 수입자가 즉 납세 의무자가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공과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채권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여타의 것들에 우선해서 이 우선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 최우선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최우선. 1등이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관세가. 그 목적어가 뭡니까? 관세를 납부하는 물품은 1등입니다. 무조건. 왜? 관세선을 최초로 통과할 때 징수되는 세금이 뭡니까? 관세죠. 그래서 관세가 다른 여타의 세금을 다 차치하고 부과가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이 징수라는 말은 여러분 동그라미 추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이 징수의 대상이 물품이 아닌 거죠. 체납자의 재산입니다. 부동산 등을 우리가 압류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자, 이건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해부터 하겠습니다. 물품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구역에 우리 체화가 되는 겁니다. 수입신고를 아예 하지 않아요. 수입신고를 안 한다. 그리고 수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물품을 국내에 유통해 봤자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판매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 예측되는 거예요. 또는 실제로 관세가 너무 큰 금액이어서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방치하는 거죠, 그냥. 방치합니다. 그러면 세관에서 이 해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매각합니다. 그 매각 대금을 통해서 우리가 여타의 세금이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우리 채권에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1등은 뭐다? 관세다. 관세를 1등으로 가져갑니다. 누가? 관세. 우리 세관 당국이. 그리고 2번은 2항은 이런 얘기입니다.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통관이 진행돼서 내국 물품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이 나중에 세관에서 조사를 해보니 수입 신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성실한 방법으로 우리 거짓된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신고해서 우리가 부족한 세금이 발생한 거예요. 관세가. 그걸 추징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우리 납세자의 일반 재산, 부동산 등을 우리가 매각해서 관세에 충당할 수가 있겠죠. 그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세금, 국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세금과 동일하게 한다. 관세를. 자, 암기하실게요. 우리가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 다 차치하고 관세가 1등. 관세를 우선해서 징수한다. 그런데 국세 징수의 예에서 우리가 해당 물품이 아닌 납세자의 일반 재산을 추징, 부동산 등을 매각해서 추징하는 경우에는 여타 다른 우리 세금과 동일한 동순으로 나눠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나올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여기서 우선한다. 그리고 여기선 동일하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실 거. 1항에서는 조세도 있고요. 공과금도 있고요. 채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2항에서는 국세기본법이죠. 여기에 국세 징수법 하시면 안 돼요.